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이집트를 방문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방문을 기다린다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만약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 투자만 해준다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최근엔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을 위해 하나디펜스 관계자들이 직접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9은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전 세계에 수출되며 사실상 유럽과 남미 시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주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집트와 K9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소식은 호박튜브. 이집트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 하나디펜스의 부스에 하루 종일 많은 군 관계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거대한 쇼룸에 자리 잡은 한국의 K9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이집트 국민들은 K9과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K9은 전시회를 통해 압도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직접 하나디펜스에 K9 전시 부스를 찾아와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K9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끝난 명품 무기로 이집트의 지형인 모래사막이나 눈밭에서도 무려 최대 시속 67km까지 달릴 수 있고 1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최대 40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K9의 최대 장점은 나토 규격이라 미국 우방국들이 K9을 구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터키와 폴란드, 인도, 핀란드 등 현재 6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어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부품 수급도 원활해 유지보수와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 현재로서는 자주포 시장에서 K9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호주와도 1조 원대의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만큼 세계적으로 찾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도 K9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펜타곤은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자주포인 팔라딘의 성능이 너무 구식이라며 2030년까지 이를 대체할 만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팔라딘 자주포는 노후화로 인해 여러 번 성능 개량이 진행됐지만 워낙에 오래된 베이스로 인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물론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인 미국답게 이미 오래전에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자주포인 크루세이더 개발에 착수했었지만 당시 국방장관이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크루세이더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며 이 계획을 전격 취소시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크루세이더의 성능은 괴물같이 뛰어났지만 당시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강하고 무거운 차량이 아닌 수송기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가볍고 작은 자주포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자주포 등을 수송하기 어려워 대규모 부대를 중동으로 배치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고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자주포를 만들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크루세이더의 개발을 취소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일로 인해 국방부와 미 육군 수뇌부의 불화가 극에 달해 미 육군 장관이 사임하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미국이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자주포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미국이 자주포와 장갑차 같은 지상 차량의 쓰레산과 기술이 부족해 한국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 국방부가 2020년 발간한 산업역량 보고서에 따르면 반복적인 수요 변화와 시시각각 변화는 미 정부의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 시장에 오로지 단 하나의 공급 업체만 남아있고 수십 년간이나 예산 감소를 핑계로 지상 차량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기존 업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 투자는 감소된 데다 꾸준한 수요도 보장되지 않아 생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상 차량 부문은 숙련된 인적 자본이 많이 필요한데 용접과 기계가공 분야에서 신규 인력이 부족해 품질과 일정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미국의 지상 차량 방위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돈이 안 되니 업체들이 다 나가떨어져 기술력 있는 미국 업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총 5개의 글로벌 업체가 뛰어들었는데 이 중 경쟁력이 있는 미국 업체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오시코시는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하나디펜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차세대 장갑차 수주전에 뛰어들었는데 이미 경쟁 업체들을 호주에서 한번 꺾은 적이 있어 차세대 장갑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호주군의 차세대 장갑차 선정 사업에 참여해 미국 기업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영국의 BAE 시스템즈의 장갑차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이들을 모두 물리치고 독일의 라인메탈사와 현재 최종 경합 중에 있습니다. 즉, 이번 미국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대부분을 이미 한 번 이겨본 것입니다. 만약 하나가 최종 사업자로 결정되면 무려 54조 원의 잭팟이 터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다시 K9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현재 최고의 장갑차로 불리는 레드백과 차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예정된 K9도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로 선정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장갑차 만들던 회사들하고 또 다시 붙는 건데 장갑차도 한국의 레드백이 상당히 뛰어났던 만큼 K9의 성능도 고평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K9은 17년간 세계 자주포 시장에 48%를 석권하며 2위인 독일산 자주포와 3배 이상의 판매량 차이를 낸 만큼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도 선택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집트의 최대 위협은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와 이집트는 작년 말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었고 이집트와 인접한 리비아에 터키군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집트는 자신을 지켜줄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K9뿐만 아니라 한국의 K2 전차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이집트의 모르시 장관이 직접 한국에 방문해 K9 자주포와 K2 전차 공장을 살펴봤습니다. 당시 모르시 장관은 현대화된 공장과 자동화 시스템 등 한국의 발전된 기술에 크게 놀라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잘 나가면 항상 배아파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일본은 한국의 K9이 크게 흥행하자 자신들도 할 수 있다며 19식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포가 전 세계적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요. 궤도바퀴가 아닌 차륜형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이지만 29식 자주포는 무려 대당 7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K9은 대당 38억 원 수준으로 일본의 19식 자주포에 비해 무려 반값 수준인데요. 문제는 비싼 만큼 성능이라도 좋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K9과 비교해 처참할 정도로 성능이 안 좋다는 데 있습니다. 제일 최악은 이 자주포는 운용 인원이 5명인데 운전석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앉는 자리는 천으로 천장을 덮어놔 전혀 방어가 되질 않고 자동 장전이 아닌 반자동 형식이라 유사시 병력이 직접 탄을 장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동 장전 시스템은 이미 한국에서는 20년 전에 나온 기술로 도대체 중간에서 얼마를 해먹었길래 이런 구닥다리 자주포를 대당 70억이나 주고 만드는 건지 이해할 지경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K9이 이집트에 수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부러움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무기 중에 몇 찬대는 괜찮은 무기라거나 일본의 19식 자주포를 보고 K9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는 싸구려라며 낙후된 일본 자동차 산업을 보는 것 같다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대통령은 군인 출신으로 무기와 군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집트의 대통령이 직접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K9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과연 한국의 방산산업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